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진행할 목민심서의 리더십이라는 강의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목민심서에서 리더십을 찾고 있을까요?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사회에는 영도하는 사람과 영도되는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사회의 규모가 커가면서 영도하는 사람과 영도되는 사람의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각 집단들 사이에서 또다시 영도하는 집단과 영도되는 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집단 내에서도 더 영도적인 사람과 덜 영도적인 사람, 또 강하게 영도되는 사람과 느슨하게 영도되는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하나의 질서가 되었는데, 가족 집단에서는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의 질서가 존재하였고, 기업 집단에서는 사장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관료제 집단에서는 상급 관료와 하급 관료가 존재하였으며, 왕조제 집단에서는 국왕과 신하의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중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산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리더십을 논하려고 합니다. 목민심서의 목민관은 왕이 존재하는 관료제 국가에서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의 장들을 가리킵니다. 조선시대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재정,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국왕을 대신하여 관장하는 작은 왕과 같았습니다. 다만 국왕에 의해 임명되어 지방이라는 공간적 한계 안에서 통치하였고, 임기가 제한된 시간적 한계를 지녔을 뿐입니다. 목민심서는 바로 이들을 위한 지방행정 지침서였습니다. 철저하게 수령들을 독자층으로 삼아 수령이 지녀야 할 소양과 지방행정의 이념, 그리고 당면한 현실 문제에 취해야 할 적절한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령은 왕명의 대행자로서 지방 통치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은 일찍부터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에 대한 공적 통치 조직으로 군현을 두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은 왕의 원칙과 국가의 이념을 지방에 실현하는 천병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지방의 백성을 올바르고 부유하게 부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목민관이라 불렀습니다. 목민은 백성을 부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정치가가 될 수 있지만, 영도하는 사람과 영도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리더는 최고위의 영도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두 사람만 모여도 리더와 팔로워가 존재합니다. 이 관계는 늘 존재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그 관계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조선의 목민관은 바로 오늘날의 리더로 재해석될 수 있고,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결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제 강의는 바로 이러한 청렴한 리더들을 찾아 나 자신을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모든 리더는 공감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목민관은 백성의 고통을 공유해야만 바른 목민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이 목민심서를 저술할 당시는 1800년대 초엽으로 조선의 국운이 시들어가던 때입니다. 영명한 군주였던 영조와 정조의 사후,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매관매직을 하는 등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정, 즉 전정, 군정, 환정, 다시 말해 조선 사회를 지탱해 오던 토지제도, 군사제도, 복지제도 등이 무너지면서 국가재정은 빈약해지고 지방행정도 궁핍해졌습니다. 다산의 대표적인 사회시 애절양에서 황구첨정, 그리고 백골징포 같은 군정의 문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03년 강진의 한 젊은 부부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군포를 수탈당하고 있었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병적부에 이름이 올려져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어이없는 수탈을 참다 못해 남편은 자해를 하고 부인은 관아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를 본 마을 이장이 괘씸하다며 남아있던 소 한 마리도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조선 백성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산은 목민관을 언제나 민중의 편에서 경험했습니다. 다산은 늘 민중의 편에서 정사를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황해도 곡산부사 시절에는 농민 반란의 주모자를 석방하고 그의 주장을 수용하여 세금 수탈을 줄여주었으며 천주교도로 지목되어 정조의 명으로 직급 낮은 지방관리로 좌천되었을 때는 강등된 관리의 시각에서 조직을 생각했습니다. 젊은 학업 시절에는 지방관을 역임하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지방의 정치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고 1800년부터 18년여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는 오지의 유배자로서 지역의 참담한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의식들이 다산의 목민심서에 담겨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단순히 관리의 지침서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민심서의 실체는 거대한 국가 개조였습니다. 목민심서는 거대한 국가 개조를 위한 실용서입니다. 목민심서는 12편 72조에 48권 16책이라는 거대한 지방경영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지방경영은 국가경영의 한 부분이고 지방경영에서 청렴을 강조한 것은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최종 목표는 원만하고 강대한 국가경영입니다. 그래서 목민심서는 국가경영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세유표와 짝을 이루는 책이 됩니다. 이전 시대의 관료제도가 성장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목민서들이 많이 생산되었지만 세밀한 정도에서나 규모에서나 저술의 기본 원칙에 있어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목민서가 바로 다산의 목민심서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다산의 말처럼 마음으로밖에 전할 수 없어서 심서라는 이름을 달 수밖에 없었던 점입니다. 목민심서는 3기 6전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기는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세 가지의 기강을 말하는 것이고 6전은 조선시대의 6개의 정부 조직에 따른 경영과 행정 매뉴얼을 말합니다. 6전은 현대의 정부 조직과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매뉴얼은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3기입니다. 3기는 율기, 봉공, 애민으로 리더가 지녀야 할 핵심 덕목입니다. 율기는 곧 자기 규율이며 봉공은 공무수행, 애민은 백성사랑입니다. 이 세 기강이 서면 어떤 조직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다산의 원목과 탕론에서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개인 사이의 분쟁의 조정자로 등장합니다. 원목표는 아주 오랜 옛날 최초로 어느 집단의 우두머리가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그 집단 구성원의 추대와 합의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는 역사적 가정하에 목민관뿐 아니라 군주, 황제에 이르기까지 목민의 정신과 취지를 분명히 하여 민본주의의 목표를 설파한 것입니다. 의회 제도가 없던 당시에 목민관은 지방 수령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시장, 군수, 지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추대의 형식은 고대와 다르겠지만 선출직은 국가기관으로 보면 이런 수령들 뿐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자들은 그 집단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급 단계에서부터 최상급 단계까지 민의가 수렴된 것으로 본다면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의 법 집행은 그야말로 민의의 대변인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 없는 평화의 상태는 민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민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리더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탕론의 주제입니다. 다산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정권의 교체, 왕조의 교체 등의 정당성을 설파하였습니다. 이제 목민관을 일반화하여 리더로 환치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민심서에는 리더의 여러 덕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리더는 시공간을 장악해야 합니다. 다산은 시간표와 지도를 그릴 것을 말합니다. 시간표는 시간을 장악하는 방법으로서 일의 기한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이며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의 표식입니다. 지도는 인재와 공간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분포와 역할 등을 파악하여 리더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리더는 신뢰와 위엄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고
신뢰는 충실함에서 나옵니다. 청렴은 리더의 의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근본입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얻어지고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나의 충직함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리더는 스스로에게 충실한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청렴은 부국 유민을 위한 리더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나 청렴은 절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약은 방법일 뿐이며 리더의 필요 충분 조건일 뿐입니다. 청렴의 목표는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리더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목민관이 지방을 청렴하게 다스려야 할까요? 왜 리더는 밝은 정신과 밝은 마음을 지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국 유민, 즉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청렴을 방법론 삼아 훌륭한 리더로 활약했던 주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청사, 즉 맑은 정신의 소유자가 되는 자세를 가다듬고자 합니다. 목민심서에서는 맑은 정신의 소유자가 수백 명 등장합니다. 다산의 목소리로 그분들의 청렴한 태도, 청렴한 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